팔팔하게 100살까지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남자들은 출산의 고통을 모른다고 얘기하지만 해마다 출산의 고통과 맞먹는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요로결석 때문인데요. 요로결석이 처음 발생한 경우에 10년 이내 재발 가능성이 50% 정도로 높기 때문에 생활 속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은 요로결석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배양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한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하는 요로결석. 어떤 질환인가요? 네, 비뇨기계, 그러니까 심장, 요관, 방광, 요도를 말하는데요. 이런 비뇨기계에 생긴 돌과 같이 아주 단단한 응결물을 말합니다. 비뇨의학과 환자의 약 한 3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식생활이 많이 서구화되어 있고 또 칼슘 성분이 높은 유제품이나 요산 성분이 많은 육류 섭취가 많이 늘어나 있죠. 그래서 요로결석의 발생률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로결석이 아주 흔한 질환이고 또 증가 추세라고 하니까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요. 결석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로 초기 진단 시에 발견되는 결석의 위치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나 요관, 방광, 요도 결석으로 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요로 결석은 신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신장에서 만들어진 결석이 소변의 흐름을 따라서 요관으로 흘러내리는데요. 이때 요관을 막게 되면 요관결석이 되고요. 방광이나 요도에 진단이 되었을 때는 방광결석, 요도결석 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석들이 구성 성분이나 형태는 같이 보이지만은요, 이 발견되는 위치에 따라서 아주 다른 질병으로 분류될 만큼 증상이나 치료 방법이 아주 다릅니다. 네, 그럼 흔히 알고 있는 담석과는 좀 다른 건가요? 네, 담석은 쓸게 생긴 결석이죠. 주로 통증도 오른쪽 상복부, 그러니까 오른쪽 윗배의 통증을 주로 호소하거나 아니면 소화불량 등을 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석의 종류나 모양, 성분도 아주 다르고요. 치료 방법도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담석과 요로결석은 완전 별개의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돌 같은 물질이 어떻게 해서 몸 안에 생기는 건가요? 네, 아직 확실히 밝혀진 원인은 없습니다만은 대개 소변 속에는 칼슘이나 인산, 요산, 수산 등과 같은 결석 성분이 많거든요. 이러한 성분들이 너무 농도가 올라가게 됐을 때 서로 응결되고 이렇게 서로 엉켜서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변에서 칼슘, 인산, 요산, 어떤 수산과 같은 결석 성분 농도가 높은 조건을 만들수록 결석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즉 이러한 환경은 탈수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결석 성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를 했다든지 아니면 소변이 산성화되어서 쉽게 응결화될 수 있는 상태 아니면 우리 몸의 어떤 병적인 상태 이러한 조건에서 결석이 많이 형성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요로결석이 특별히 잘 생기는 위험군이나 또 주의해야 할 환경이 있을까요? 네, 전 인구의 한 1 내지 2%는 현재 요로결석을 가지고 있고 또 약 한 12% 정도에서는 평생에 한 번은 결석을 앓고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별로 봤을 때는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두세 배 정도 많이 발생하고요. 연령적으로서는 30에서 50세, 또 지리적으로는 육류 섭취가 아주 많은 북유럽 사람들에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더운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같은 환경에서도 무갑상선 기능 항전증이나 통풍과 같은 혈액 속의 결석 구성 성분을 많이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 높은 사람 아니면 많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 특히 오래 누워있는 사람들에서 결석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로결석이 무더운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왜 남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남성은 여성하고 달리 작업 환경이나 음주, 식이 습관 등이 아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성이 여성보다 땀을 많이 흘리는 이제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죠. 그리고 식이에 있어서 잦은 회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염분의 섭취가 높아질 수도 있고요. 동물성 단백질 섭취도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소변 내에는 결석의 원인이 되는 요산이나 수산 등의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게 원인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요로 결석을 가족력이 강한 질환으로 꼽는데요. 같은 생활 환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집안에 요로 결석 환자가 있으면 걸릴 확률이 높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족 중 결석이 있을 때 다른 가족 구성원에서도 발견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이러한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가족 간의 비슷한 시기나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로 결석은 식습관에 크게 영향을 받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을 하려면 먹는 것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소변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요로 결석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골든타임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한 번 겪은 분들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며 치를 떠는 고통, 바로 요로 결석입니다. 요도에 결석이 생겨서 소변의 흐름을 방해하는 질환인데요. 요로 결석을 진단할 때 다른 질환과의 감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통증이 비슷한 다른 소화기 질환이나 맹장염으로 인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건강업 울산업 오늘은 요로 결석의 증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배양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내 몸에 돌이 생겼다는 건 예고 없는 통증 외에 좀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물론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제 통증입니다. 결석을 한번 알아본 사람은 통증만 가지고도 내 결석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다는 걸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통증 이외에도요, 혈뇨, 그러니까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소변 볼 때 자주 본다, 아니면 보고 난 뒤에도 소변이 남은 듯한 그런 잔뇨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특히 또 요도에 결석이 막혔을 때는 소변이 나오다 갑자기 중단되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신장 결석, 요관 결석, 방광 결석, 요도 결석,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모두 다 이런 극심한 통증을 동반할까요? 네, 다 그렇지는 않는데요. 결석의 위치에 따라서 통증의 상태도 아주 다릅니다. 대개 신장 결석이나 방광 결석일 때는 별 통증이 없습니다만은 요관 결석일 때는 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요관 결석일 때도요, 요관의 연동 운동에 따라서 통증의 강도가 변하기도 하는데요. 갑자기 심하게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요. 도착하니까 요관 운동이 낮아지니까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끔 이제 꾀병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네, 신장 결석이나 방광 결석의 경우에 별다른 통증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신장 결석이나 방광 결석은 어떤 증상이 있으면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통증을 심하게 유발하는 결석은 이제 요관 결석이 대부분이죠. 만약에 이제 신장에 결석이 있다면 통증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방광 내에 결석이 있을 때는 통증보다는 소변이 불편을 느끼는 배뇨 불편이 주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석이 하부 요관이나 방광 가까이에 있을 때는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고 또 소변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고요. 또 소변이 갑자기 급하게 보고 싶어지는 급박뇨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은 아주 가벼운 상태에서부터 아주 심할 때는 소변 보기가 불편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결석이 발견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네, 그럼 통증은 주로 어느 부위에서 느낄 수 있을까요? 네, 요로 결석만큼 다양한 통증을 호소하는 질병도 드문데요. 대개는
결석이 있는 옆구리 쪽이 아픕니다만은 결석의 위치에 따라서 통증이 변하기도 합니다. 결석이 하부 요관으로 이동하게 되면요, 통증도 하복부로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데요. 가끔 이제 오른쪽에 하부 요관 결석이 있다 이럴 때는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기 때문에 맹장염,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충수돌기염이라고 하죠. 그런 맹장염으로 오진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네, 요로 결석의 경우에 아무래도 초기 치료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심한 통증이 나타나기 전에 결석의 여부를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대개는 통증으로 인해서 이제 응급실을 방문하기 때문에 응급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방사선 사진이나 초음파로 아주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검진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 검진 시에 신장 결석을 진단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결석의 이동이 있어서 심한 통증을 느끼기 전에 조기에 치료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복부 초음파 같은 것들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요로 결석, 치료가 복잡하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어떤가요? 통증은 심하지만은 치료는 비교적 용이하고 단순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암과 같은 질병은 이제 완치 개념이 힘든데요. 결석은 치료하면 완치가 됩니다. 그리고 결석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치료도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었어요. 결석의 종류나 상태에 맞게 치료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제 치료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은 통증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이제 선행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 있는 결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결석이 다 제거되었을 때는 다음에 다시 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결석을 예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통증이 갑자기 생겼다 사라지는 상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간혹 증상을 방치하기도 한다는데요. 만약 치료 없이 오랜 시간 방치한다면 요로 감염, 수신증, 신부전증 등의 2차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치료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건강법,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빠른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응급질환에 속할 뿐 아니라 비뇨의학과 외래 환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흔한 질환, 바로 요로 결석입니다. 극심한 통증은 유발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2차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은 요로결석의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양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일단 너무 아프기 때문에 당장 치료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결석이 생기면 바로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네, 반드시 그렇지는 않는데요. 아주 급하고 심한 통증으로 대개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어서 치료가 응급 상황으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은 통증이 심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급하게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증이나 합병증이 없고 신기능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을 때는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보존적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끔 신장 기능이 손상이 많이 진행이 되었다. 이럴 때는 오히려 통증이 없을 때 신장의 기능이 더욱더 많이 손상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통증이 없어도 아주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이나 시기 결정을 할 때는 전문의와 아주 신중하게 의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로결석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통증이 심할 때는 통증을 조절하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보조적인 치료를 하면서 이제 자연 배출을 기다려 봅니다. 대개 통계적으로 직경이 크기가 한 4mm 이하인 결석은 1개월 내에
90% 이상에서 자연 배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결석이 작더라도 통증이 너무 심하면 조기에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또 결석이 커서 자연 배출을 기대할 수 없을 때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결석 제거를 시도를 해야 합니다. 네, 자연 배출을 기대할 수 없을 때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제거한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은 체외 충격파 세척술인데요. 어떤 에너지를 가진 충격파를 우리 몸 밖에서부터 몸 안에 있는 결석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파쇄하는 방법인데요. 이 기계가 개발되기 전에는 비뇨의학과 영역에서 피부 절개를 하는 수술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이제 결석 제거술이었는데요. 요새는 이런 치료법이 개발되고 난 뒤에는 결석 제거를 위한 수술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되었습니다. 이 체외 충격파 세척술 이외의 방법으로서는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 결석을 분쇄하는 방법이라면 이 모든 요로 결석에서 이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 가능한 건가요? 네, 모든 요로 결석에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방광 결석이나 요도 결석인 경우에는 내시경적인 제거가 아주 좋고요. 또 부피가 아주 큰 신장 내 결석일 때는 경피적 신재석술이라는 내시경을 이용하는 시술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가끔은 이러한 술기들을 체외 충격파 세척술과 복합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드물지만은 이러한 방법으로도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다른 체내 합병증의 요인이 있다 이럴 때는 개복술을 아주 드물지만은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담낭에 생기는 담석가 이제 가끔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담석은 체충격파에 저항하는 결석이고 또 쓸개 결석이 갇혀 있을 때는 배출되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석 치료에는 체외 충격파 세척술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술이 필요하다면 어떤 경우이고 또 수술할 때 입원이나 마취가 필요할까요? 네, 이런 모든 비침습적인 그러니까 수술 이외의 치료 방법에 반응을 하지 않을 때는 수술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수술을 하더라도 개복에 의한 수술은 거의 없고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피부 절개는 없긴 하지만은요, 이것도 수술이기 때문에 마취와 입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불편한 점도 있지만은 체외 충격파 세척술로 해결되지 않는 결석을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빠른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끔 내시경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로 결석의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2차 질환으로 이어진다고 했는데요.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소변의 흐름을 방해하는 여관 결석을 방치했을 때는요, 신장이 많이 확장되거나 수신증이나 아니면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이때는 신장 기능에 영원한 소실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방광이나 요도에 있는 결석일 경우에는 요도 협착 등을 유발해서 배뇨 장애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석은 가능하면 조기에 치료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로 결석은 적절히 치료받으면 큰 합병증은 없지만 재발률이 매우 높은 질환이라고 합니다. 치료 이후에도 정기 검진과 더불어서 식습관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건강백서,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요로 결석은 참을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관리하면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 요로 결석은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치료 후 관리가 더없이 중요한데요. 건강업 울산업 오늘 이 시간에는 요로 결석의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양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요로 결석이 재발률이 꽤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느 정도 재발이 되는 건가요?
네, 통계적으로 대개 7년 내에 한 60% 정도에서는 재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석이 한번 생긴 사람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아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요로결석의 재발을 방지하거나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선은 수분 섭취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하루에 소변 양이 2리터 이상 유지되도록 수분 섭취를 하라고 하는데요. 2리터 이상 소변 양이 유지되려면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을 동안에 시간당 맥주컵을 한 컵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석이 발생하기 쉬운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선 이제 질병으로서는 칼슘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는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통풍의 치료는 아주 철저하게 해주는 것이 좋고요. 또 결석 성분이 많은 음식을 아주 너무 편식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몸이 탈수에 너무 자주 노출되는 상태는 피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권유하고 싶은 것은 적당한 운동을 하라고 권유하는데요. 체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면 결석 성분이 배출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네, 요로결석은 식습관과도 관련이 깊다고 하는데요. 재발 방지와 또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염분은 제한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결석 성분에 되는 수산이 많은 음식도 제한하는 것이 좋은데요. 수산이 많이 함유된 것으로는 포도나 땅콩, 호두, 콩 이런 식품들이 있고요. 또 동물성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 있죠. 이러한 고기에는 칼슘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칼슘 자체는 엄격하게 제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속에 있는 구연산은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골다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칼슘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칼슘을 과다 섭취하면 결석이 생기기 쉽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나요? 과거에는 칼슘 성분이 결석을 만드는 주범으로 보고요. 칼슘 섭취를 엄격하게 아주 제한했죠. 그래서 심지어는 된장 속에 멸치도 넣어 먹지 말라, 우유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요, 혈중 칼슘은 결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식이로 먹음으로써 섭취되는 칼슘은 흡수가 아주 제한적이고 오히려 결석 형성에 중요한 성분이 되는 수산과 결합을 해서 체외로 수산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결석 예방에 일부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구강으로 섭취하는 칼슘은 꼭히 엄격하게 제한하지는 않고 오히려 수산의 배출을 위해서 적은 양의 칼슘 섭취를 권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결석을 빼는데 맥주를 마시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도움이 될까요? 네, 이런 질문 아주 많이 받죠. 가끔 일시적으로 알코올이나 수분이 이뇨 작용을 해서 결석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음주를 많이 하게 되면 혈중 칼슘이나 수산을 오히려 올리는 탈수 상태가 되죠. 그리고 탈수가 되면 오히려 결석을 형성하기 때문에 결석 형성에 손해를 보기도 하죠. 그래서 결석의 배출을 위해서 맥주를 마시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결석 형성이 더 되기 때문에 결석 치료를 위해서 맥주를 권유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네, 요로결석을 치료하고 또 예방하는 데 있어서 수분 섭취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요.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로결석이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충분한 섭취를 권유하는데요. 대개 하루 배뇨량이 2리터 이상 유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 한 3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데 시간당 200cc 이상의 수분을 섭취해야만 소변량이 2리터 이상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인에 따라서는 수분의 섭취가 제한되어 있는 분들도 많죠. 예를 들면 이제 고혈압 환자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 아니면 심장 기능이 많이 감소한 분들은 오히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분 섭취에 대해서는 전문 의사와 한번 상의를 해서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치료에 임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석 환자들이 지켜야 할 올바른 생활 습관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요즘 사회는 기계 문명이 아주 발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일하는 시간은 더욱 길어지죠. 그리고 섭취는 육류가 아주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석 발생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아주 균형 잡힌 식사나 적당하고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는 결석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로 결석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 그리고 식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평상시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하시면서 저는 건강한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